같은 동네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내놓은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일주일 만에 호가 그대로 팔렸습니다. 다른 한 분은 석 달이 지나도록 문의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가격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치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두 집을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칼 같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명확하다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든 걸까요?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이상합니다. 어떤 집은 매물로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팔립니다. 반면 어떤 집은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관심조차 받지 못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단순히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지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입니다. 신축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운명은 완전히 갈립니다. 2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구축 아파트도 입지만 좋으면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신축만 찾습니다.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20년을 살던 아파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려 하셨습니다. 중개업소에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팔리냐고. 중개사가 답했습니다. 요즘은 구축을 아무도 안 본다고. 그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은데 왜 안 팔릴까?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은 지 10년 이내만 본다고. 20년 된 아파트는 아예 검색 조건에서 제외한다고. 웃돈을 줘도 신축을 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평수인데도 신축은 구축보다 3할에서 5할까지 비쌉니다. 그런데도 신축은 팔리고 구축은 안 팔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리비입니다. 20년 된 아파트를 사면 당장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배관을 갈아야 하고 벽지를 새로 발라야 하고 베란다를 고쳐야 합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으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차라리 그 돈을 더 보태서 신축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둘째는 관리비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비가 계속 오릅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고 외벽도 수리해야 하고 난방 효율도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축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셋째는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부모 세대는 아껴 쓰며 사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축 아파트는 절대 팔리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팔리는 구축도 있습니다. 어떤 구축이 팔릴까요? 바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30년 이상 되어 재건축 대상인 곳은 오히려 잘 팔립니다.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삽니다. 두 번째 차이는 단지 규모입니다. 요즘은 큰 단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는 나오자마자 팔립니다. 반면 100세대 미만의 소단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큰 단지를 선호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의시설입니다. 대단지에는 헬스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도 크고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단지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둘째는 관리 수준입니다. 큰 단지는 관리가 체계적입니다. 경비원도 많고 청소도 잘 됩니다. 작은 단지는 관리가 허술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차이가 큽니다. 셋째는 재산 가치입니다. 큰 단지는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단지는 팔기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투자 관점에서 봐도 대단지가 안전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위치입니다. 같은 동네라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입니다. 도보 10분 이내면 금방 팔립니다. 15분 이상 걸리면 팔기 어렵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지하철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집을 사는 주력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이 유리합니다. 아이를 혼자 등하교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학원가도 가까워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잘 팔립니다. 마트와 병원의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이 가까운 게 큰 장점입니다. 대형 병원이 가까우면 더욱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지역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서울은 웬만하면 다 팔립니다.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은 팔기 어렵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요즘 더 두드러진 건 신축 여부입니다. 강남이라도 구축이면 안 팔립니다. 강북이라도 신축이면 잘 팔립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입니다. 예전에는 강남구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초구로 수요가 몰립니다. 왜일까요? 서초구에 신축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아파트가 많으니 사람들이 몰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신도시가 유리합니다. 분당, 판교, 동탄 같은 곳은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구도심은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광역시 중심부만 겨우 거래가 됩니다. 외곽이나 중소시는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미분양도 쌓이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주택 유형입니다. 아파트는 팔리는데 빌라는 안 팔립니다. 몇 년 전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빌라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거래의 3할 이상이 빌라였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됩니다.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옮기려 합니다. 하지만 빌라가 안 팔리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빌라를 소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큽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적정 가격이어야 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싸면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비싸면 당연히 안 팔립니다. 요즘 매수자들은 정보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변 시세를 다 확인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상대도 안 해줍니다. 적정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참고하면 됩니다. 같은 평수, 같은 층, 같은 향의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보면 됩니다. 그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일곱 번째 차이는 집의 상태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관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집은 빨리 팔립니다. 지저분한 집은 안 팔립니다. 집을 내놓기 전에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이 중요합니다. 이 두 곳이 지저분하면 첫인상이 나쁩니다. 벽에 금이 갔으면 보수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집을 보면 사람들이 바로 결정합니다. 더러운 집을 보면 아무리 좋아도 망설입니다. 여덟 번째 차이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팔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이 적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자가 갑입니다. 여러 집을 비교하며 고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삽니다. 반대로 매도자는 을입니다.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낮추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협상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적을 거라고.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는 게 손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지금 파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집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신축이고 대단지이고 교통이 편하고 학군이 좋고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언제든 팔립니다. 반대로 구축이고 소단지이고 교통이 불편하고 지방에 있는 빌라라면 팔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팔리는 조건에 맞다면 자신 있게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격을 현실화하거나 집을 손보거나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입니다. 내가 이 집에 애착이 있다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집만 팔립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집을 팔거나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장은 명확합니다. 거래가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